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좋아하는 일인데요. 저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저는 그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추들. 오늘 이렇게 ASMR 두 번째 토크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머리를 묶고 있었어서 머리가 지금 좀 산발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좋아하는 일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혹은 학과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하고 계신가요? 취미 말고. 제가 오늘 낮에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설문조사를 올렸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현재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사람이 41%, 아니요 라고 답한 사람이 59%였습니다. 거의 반반인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일과 직업으로 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그냥 좋아하는 일이 굳이 아니어도 뭐든지 두루두루 잘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꼭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능률이 오르는 사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볼까요? 전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모든 과목을 그냥 두루두루 평탄하게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딱 꽂혀서 하는 게 없었던 사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 나는 과학이 너무 좋아서 과학만 팠다. 과학은 막 100점인데 국어는 막 30점이야. 이런 사람. 분명히 나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굳이 내가 사회에 나와서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평탄하게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택하지 않으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뭔가 더 성과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이 두 번째 사람들은 꼭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도 좋아하는 일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현실과 타협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뭔가 더 본인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고 또 현재 좋아하는 일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일적이 아니더라도 취미 생활로라도 좋아하는 일을 좀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내가 원래 있던 공간과 아예 다른 공간으로 나를 보내버리는 거였어요. 이 첫 시작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였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대학교 1학년 때 나영석 PD가 저희 학교로 강연을 오셨어요. 동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신서유기를 보는 걸 좋아했어서 그때 신서유기였나? 하여튼 나영석 PD님의 예능을 좋아했어서 당장 보러 갔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전 아직까지도 너무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나영석 PD 예능을 보면 출연자들을 갑자기 막 어디론가 보내버립니다. 1박 2일도 여행 포맷이었고 그 이후에도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윤식당, 신서유기, 지구오락실 이렇게 다 보면 어디론가 여행을 보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낯선 곳으로 갔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반응, 날것의 반응, 그걸 담는 게 예능적인 요소로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나운서라는 꿈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꾸면서 대학교까지 왔지만 이게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나? 다른 길은 없나?
나 뭐 좋아하지? 나 뭐 해야 되지? 나 중국어과 왔는데 제가 본 전공이 중어 중문학과거든요. 니하오. 중국 회사를 가는 건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딱 이 얘기를 듣고 교환학생 결심을 합니다. 나를 낯선 곳으로 보내버려서 내 본성, 내 날것의 모습을 찾아보자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교환학생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 막연하기도 했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는 게 좀 민망하기도 했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고 그때도 막 이미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라고 하면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막 시작하기도 민망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미국에 딱 가니까 내가 유튜브 진짜 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팍 오면서 그냥 시작해야지. 왜냐면 그때는 주변에 날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날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 주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있을 때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교환학생을 가니까 그 교환학생 생활을 담자 이렇게 주제가 좀 좁혀져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한번 낯선 곳으로 나를 보내는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의 얘긴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춤추고 싶었어요. 뭔가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모범생 학생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성적도 그렇고 막 항상 이게 단정한 교복을 입고 발표할 때도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날 좀 억눌렀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전 용인외고, 이제 외대부고라고 하나요? 용인외고를 나왔는데 거기는 전국형 자사고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저도 원래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비슷하게 나 주변 시선 신경 안 쓸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하고 댄스 동아리를 바로 가입해버려요. 오디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혼자 엄청 연습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고 진짜 제가 너무 원했던 거였어요. 대학교에 와서도 쭉 춤을 췄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낯선 곳으로 보낸 가장 최근의 경험. 제가 중대발표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나운서에 대한 직업, 그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 저는 거의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 생각을 정리해준 가장 좋았던 경험들이 여행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여행을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1월에 삿포로, 2월에 시드니, 3월에 대만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뭔가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하다 보니까 생각 정리가 되고 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지금 이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냥 잠깐 내려놓고 가까운 데라도 좋으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곳으로 나를 보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나를 낯선 곳으로 보내서 나의 본능과 본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라는 테마였고요. 2번째는
근데 최근에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도 원래 쭉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놓고 고민의 시간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 너는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어? 막 이런 걸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알려준 방법인데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순수하게 좋아했던 게 뭔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좋아했던 걸 막 나열해봤거든요.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춤동아리에서 춤췄을 때, 학과 연극할 때 저희는 중어중문학과라서 과 특성상 원어 연극, 그러니까 중국어로 연극을 하는 게 있거든요. 과 행사로. 그때 무대 소품팀으로 활동을 했던 거. 그리고 좀 웃긴데 저는 대학교 때 팀플 수업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팀플. 요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떠올렸어요. 이게 뭐지? 어떤 연관성이 있지? 나는 뭐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연극 때는 스텝으로 일해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성취감이 있었는데 팀플은 뭐야? 나 팀플 왜 좋아했지? 고민을 하다가 유레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좋아했던 걸 정말 그 표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춤이라는 걸 좋아했어. 그럼 진짜 춤이 좋았던 건지, 그러니까 댄서분들이 춤을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춤을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무대가 좋았던 건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서 어떤 무대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좋았던 건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한 여러 명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게 춤, 연극, 스텝, 팀플 공통점이더라고요. 대박이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막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협동을 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가 지금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지만 강북구청에서 출연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얼굴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거기는 이제 PD님, 작가님, 주무관님, 팀장님들, 과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만들거든요. 물론 지금 제 개인 채널도 우리 아추분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 제 일상을 공유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좋지만 뭔가 그렇게 협동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의 성취감은 거기가 훨씬 크긴 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순수하게 좋아했던 첫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제 동생을 제 침대에 앉혀두고 저 방에 화이트보드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막 선생님처럼 막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서 동생한테도 알려주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장면이 과학 시험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반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한 챕터씩을 공부하게 해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알려주면서. 저는 그걸 진짜 좋아했고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과외를 오래 했어요. 저는 한 4, 5년 정도 국어 과외를 했고 그때 만난 학생들이 한 6명 정도 되고 막 3년, 2년 이렇게 맡아서 공부를 가르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것도 좀 더 깊게 파고들면 가르치는 거에서 좀 더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그 연장선인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림메이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얻은 뭔가 스피치 스킬이나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정말 뿌듯하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구청 직원분들 대상으로 그런 스피치 교육을 나가요. 제가 선생님 자격으로.
나가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이제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할 텐데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가르치는 일도 좋아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좋아했던 거에서 넘어가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마지막. 내가 엄청나게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 밤을 새서라도 했었던 거.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공부였고요. 저는 공부를 엄청 몰입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편집. 제가 편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손이 저린 것도 모르고 눈이 아픈 줄도 모르고 허리, 목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정말 밤새서도 합니다. 12시에 시작해서 대여섯 시, 새벽 대여섯 시에 끝난 적도 있고 그러고 쪽잠 자고 학교 수업 간 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편집을 한번 시작했다 하면 너무 재밌게 몰입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찾게 되었고 요약을 해보자면 좋아하는 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해야 되는 사람의 분류가 있긴 하다.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고 능률이 오르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나를 낯선 공간으로 보내서 나의 본능과 본성의 귀를 기울인다. 두 번째, 어렸을 때 순수하게 좋아했던 게 뭔지 생각해본다. 그저 춤, 연극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서 그게 왜 좋았는지까지 깊게 생각해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밤을 새서라도 몰입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 인스타 스토리에 설문조사를 또 한 가지를 더 올렸는데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또 올렸었어요. 예가 51%, 아니오가 49%. 반반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절반가량이나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추 분들 중에서도 좀 긴가민가하고 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저번에 올린 결혼을 안 하는 이유나 뭐 이런 주제도 그렇고 항상 결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고 나를 좀 더 예뻐하고 소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의 토크 콘텐츠에서. 오늘도 그런 메시지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추분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뿅.